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3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사례자분들께서 흔히 쓰리고라고 불리는 이제 고혈압, 고지혈 그리고 고혈당을 갖고 계셨는데 일반적으로 그런가요? 혈관 질환은 좀 이게 무증상인 경우가 많은가요? 혈관 같은 경우는 막히기 시작해서 이 안쪽 이 내강이 70%까지 막힐 때까지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영어로 사일런트 킬러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만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어지럼증 같은 경우입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병들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은 이게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이제 손발 저림이 있을 수 있는데 혈관이 좀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네. 이 근육이나 신경에 공급을 할 수 있는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저림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성 피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심혈관 질환의 하나의 증상일 수도 있는데 인체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고 이렇게 되면 몸에서 이제 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피로를 누적하게 돼서 결국은 만성 피로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증상들을 간과하는 것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심혈관계 질환은 왠지 이렇게 좀 체격이 좋으신 그리고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신 남성분들에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는 좀 반대인데요. 반대라고요? 네, 2019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네.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요? 원인은 바로 이제 여성 호르몬 유명한 그 에스트로겐이 네, 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에 있어서도 에스트로겐 레벨이 높게 되면은 네. 나쁜 콜레스테롤을 좀 청소를 시키고 제거를 하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 이런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좀 더 증가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확률은 점점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많은 분들이 이제 심혈관계 질환은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여름철도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내원한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달이 언제냐라고 했을 땐 더위가 심해지는 7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겨울보다 더 많았는데요. 이게 미국 심장학회에 따르면 외부 기온이 32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심근경색 환자가 20%가 증가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유는 이제 기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말초의 혈관이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혈액이 말초 혈관에 저류를 하게 되면서 주요 혈관에 있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심장에서는 아, 내가 혈액이 부족하구나라고 느끼고 더 많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뇌랑 심장으로 보내는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이 부담을 느끼는 일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습한 상황에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땀이 많이 나게 되면 이제 체내에 저장돼 있는 수분의 양이 줄어듭니다. 네. 체내의 수분의 양이 줄어들면 유효하게 우리 몸에 혈액을 돌고 있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혈액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제 습한 환경에 의해서 약간 끈적끈적해지면서 뭉치고 이러면 혈전이나 이런 게 생겨서 이제 머리나 심장 쪽으로 튀어나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겪으셨지만 또 잘 이겨내신 이제 어머님과 따님의 그 사례를 저희가 봤는데 구화검 가수 분해물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구화검 가수분해물은 구화콩이 원료입니다. 네. 구화콩은 인도의 척박한 사막에서 천년 전부터 이제 영양 섭취를 위해 재배된 구황작물의 일종입니다. 이 GUM, 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씹는 껌처럼 점성이 높은 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구화콩의 배유 부분에서 섬유질을 추출해서 가수분해를 합니다. 즉 물로 잘게 분해하고 과립화해서 먹기 좋게 만든 것. 그것을 구화검 가수분해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 구화검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구화검의 이제 주성분인 섬유질 때문인데요. 네. 구화검은 갈락토만난 등 다당류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분 흡수력이 매우 뛰어나서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몸집을 불리면서 팽창을 합니다. 네. 이 섬유질이 워낙 많다 보니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작용으로 건강에 이로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구화검 가수 분해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쓰리고 뭐 고혈당, 고지혈, 고혈압 이걸 그러니까 낮출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도움을 받을 수 네, 있습니다. 네. 연구 결과 당뇨병 환자가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12개월간 섭취를 했더니 네. 3개월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13% 정도 감소했고요. 12개월 섭취를 했을 때는 25%까지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혈당의 스파이크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요. 네. 혈당 스파이크란 사람이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식후에 혈당이 확 올라가는,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말하거든요.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먹으면 이러한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영국 영양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포함된 시리얼을 정상 체중의 건강한 성인들에게 아침 식사로 제공을 한 뒤에 식후 혈당의 변화를 4시간 동안 쭉 관찰을 했더니 혈당의 피크, 가장 높은 혈당치가 20%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화검 가수 분해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이런 게 낮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구화검 가수분해물은 가수분해를 해서 과립화했기 때문에 가루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네. 섭취를 해서 위로 가면 이제 수분과 만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분을 흡수하면서 몸집을 팽창시켜서 젤 형태로 바뀝니다. 젤 형태로 위에 머물러 있으면 포만감을 상대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고요. 포만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건 불필요한 어떤 음식의 과한 섭취나 간식 같은 섭취를 막을 수 있어서 일단은 비만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에서 젤 형태로 바뀐 이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소장으로 가게 되면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을 이제 소장해서 흡수하는 거를 흡수 속도를 또 늦춰줍니다. 그러면 이제 식후에도 혈당이 확 올라가는 이런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 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또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이 겔 형태를 유지하면서 대장으로 가게 되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화검 가수분해물 자체가 아까 섬유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섬유질은 또 장내에 이제 유익한 세균 이런 균들의 먹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두 주부 2주간 생활습관 변화 및 꾸준한 구화검 가수분해물 섭취로 혈관 건강 개선에 나섰는데 변화는 생길까요? 매년 증가하는 혈관 질환 환자 수. 세계에서 가장 비만한 나라